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린민주당 TV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TV 1회 방송을 할 때 과연 어느 분을 모셔야 가장 우리 열린민주당 TV의 의미가 살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안원구 전 열린민주당 사무총장님 모시고 오늘 1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방송 앞에는 제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다라고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혹이라도 우리 신열린민주당과 괜히 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주변에 괜한 구설수가 오를까봐 제가 일단은 타이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다라고 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원구 전 열린민주당 사무총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이 출석하신 분들 보니까 이름이 낯익은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들어오니까 또 열린민주당에 있던 때가 소록소록 또 생각도 나고 이 관리를 참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있을 때보다 더 아주 짜임새 있게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봐도 저는 일단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 테이블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거고 이거는 뭐 손때가 묻었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뭐 거의 영혼을 갈아 넣으셨었는데 다시 이제 열린민주당 간판을 보셨을 때 처음 소감이 어떠셨나요?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은 뭐 제가 아마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네네. 처음으로 정치라는 타이틀을 달고 데뷔를 한 무대였고 네. 또 그게 뭐 제 의지와 관계없이 네.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준 그런 당이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감회, 애증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네. 그런 정당이기도 하고 또 정치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진 정당. 네. 앞으로 정치를 하면 이런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체가 우리 당원 국민들이 주인인 그런 실질적인 그 정당을 표방을 했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당 네.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아주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뭐 열린민주당에 오셨으니까 열린민주당 그 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열린민주당을 일단은 뭐 합당 이후의 근황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저야 뭐 매주 한 번씩 뵙고 있으니까 네. 우리 안원구 총장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동안에 이제 근황을 못 따라가신 분들 있을 텐데요. 합당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고 네. 정치를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게 꼭 정치라는 게 국회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역시 하던 일 네. 제가 불법 재산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좀 뭐 저질러 놨다고 하면 좀 큰 일을 저질러 놨다면은 론스타 익시드 소송 해가지고 뭐 6조 2천억을 돈을 우리 정부 돈을 더 내놔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정부 돈을 피 같은 돈인데 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네. 그동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들을 샀다 팔면서 한 돈을 벌어간 게 한 6조 5천억이 넘어요. 네. 그 돈이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론스타가 자기 원래 불법으로 론스타가 우리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 돈으로 산다고 해놓고 한 60%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 40%는 숨겨서 들어와 가지고 론스타 뭐 인베스터 2, 3, 4라고 하면서
숨겨가 들어와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 숨긴 그 내용을 좀 찾아가지고 불법으로 차명 인수했다. 네. 그럼 이건 불법이니까 그동안 벌어간 돈도 전부 다 다시 돌려내놔라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론스타 소송을 제가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이제 하고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네. 그게 지금 제가 주로 신경 쓰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총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되게 시니컬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아, 이걸 왜 하십니까? 그냥 창당이고 뭐고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안홍구 총장님도 그렇고 아, 왜 본인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어느 분이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똑같은 질문을 제가 총장님한테 드리면, 근데 총장님도 뭐 개인적인 삶도 있으시고 또 어떤 영리도 추구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뭐 론스타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그럼 왜 그걸 하시나요? 그 왜 하냐라고 물으면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아니면은 딴 사람이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은 좋겠는데 사실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마이너스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그만두면은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이게 어쩔 수 없던 그 소명 의식, 네. 사명감 뭐 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신 누가 빨리 저를 대체할 사람이 좀 나서서 이것만 해주면 저는 미련 없이 그렇죠. 떠날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열린민주당의 창당에 참여할 때는 그때는 조금 단순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그거를 내가 물리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안 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네. 뭐 똑같은 방식으로 다만 정치인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거지. 뭐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잠깐 또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현실 정치에서 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출마를 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면 저는 되는 뭐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예전으로 시간을 좀 더들러 보겠습니다. 뭐 지난 열린민주당에서 합당 과정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다 피력을 하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찬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거의 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안 하신 분은 저는 안홍구 사무총장님이 유일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혹시 당시에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밝히실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시에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었나요? 아니 그 당시에도 내가 공개적으로는 밝히진 않았죠. 네네네. 왜냐하면 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나 하면 그때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네. 때문에 당의 그 대표는 당 대표가 하지만 네. 실질적인 살림을 살고 뭐 투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모든 준비 책임을 다 사무총장이 지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인 모든 그 실질적인 권리 행사라든지 이거는 당 사무총장이 움직여지고 사무총장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 전체의 그 하나의 직결된 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개인 생각은 분명히 뭐 내가 공개적으로는 안 밝혔지만 네. 사석에서 내가 여러 번 밝혔고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그걸 밝히는 순간에 한쪽으로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의사를 전달되게 되면은
잘못된 그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했던 거지. 그 당시에 저는 합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네네네. 실제로 여러 그 과정에서 실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나 회의 중에는 계속 밝혔죠. 네네. 저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합당 과정에서 그 찬반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원들의.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과연 1,000명을 모아서 서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장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 어차피 저 사람들이 1,000명을 모을 건데 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 그 추진을 해주셨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네. 예. 저는 생각보다 1,000명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토론 한 번 없이 합당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토론을 추진해라라고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최소한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렸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당원이 주인인 당을 표방하면서 네네. 그 합당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었고 네. 그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원들 뜻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서로 토론도 없이 네. 무슨 뭐 뒤에서 밀실에서 결정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1,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원래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한 그 기본 게 10분의 1 권리당원의 10분의 1이 돼야 있거든요. 되니까요. 그래서 예. 그걸 맞추는데 그럴 바에는 토론을 해서 사람들한테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네네. 제가 그래서 그런 자리를 사실은 마련했던 것도 네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저한테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모 밟았다가 돼버렸는데 그 때문에 당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때 이제 네. 반대 토론을 하면서 화가 나다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제 쭉 이어져 오게 됐었는데요. 내가 그 사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뭐 이제 후회는 남지 않도록 뭐 하루하루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런 칭호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선배님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되게 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뵌 우리 안홍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 정말 선배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당을 처음부터 꾸역꾸역 해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궤도에 올랐었던 그 당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합당을 해갖고 되게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뭐 간단하게 좀 그 요약본으로 어떻게 당을 만들었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폐가 좀 있고요. 창당을 한 당을 실제 기능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예. 그 창당은 이제 그 뭐 정봉주, 손혜원 두 분이 이제 뭐 창당을 사실 했던 거는 맞고 네. 저는 그 창당했다는 당에 네. 후보로 처음엔 참석했죠. 맞죠. 네. 후보로 참석했는데 후보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뒷번호가 돼서 네. 국회에 진출 안 하고 저는 뭐 정치를 더 할 생각 원래부터 없었던 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당의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처음에는 사무총장보다는 당무 그 감사 네. 당 전체의 감사를 좀 맡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전으로 돌리자면 제가 이제 쭉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당에 우리 후보로 나왔을 때 일단 정치 자금이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 돈을 이제 정부에서 받기 전에 펀딩을 해야 돼요. 네. 그때 40한 2억 정도가 돈이 네. 필요했고 그 자금을 이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또 돌려줘야 되는 그렇죠. 그 일을 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한테 그걸 맡기더라고. 그 저는 사실은 후보가 그냥 나와서 선거 운동만 하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초에 당 42억을 펀딩하는 절차도 아는 사람이 없고 네. 그 펀딩을 했다가 어떻게 또 돌려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펀딩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제보고 맡기길래 아니 내가 이걸 돈을 펀딩을 한다는 건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지금 돈을 그죠? 빌렸다가 네네네. 돌려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우리 그 주진영 박사 네. 주 박사하고 이제 내가 의논을 좀 했죠. 그래서 이러하니 우리가 돈을 저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이제 정봉주 씨 둘이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돈이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근데 뭐 서류도에 남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왔을 때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당에서 국민들이 불러가 나와서 네. 그런 일을 하면서 필요한 돈이고 네. 또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그 저걸 주거든요.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거, 예. 보조금요.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예. 보조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사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표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3% 이상인가 받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아마 앞으로도 여기도 이제 네. 그 또 정부 그걸 받으려고 하면 몇 프로의 그 저 퍼센테이지 네, 이상을 투표율이 받아야 있어야죠. 투표율이 예.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맡고 그 주진영 박사 그때 많이 같이 도와줬어요. 네. 그럼 어쨌든 돈을 다 빌려 가지고 그 돈을 또 우리가 보조금을 그때 97.5%라는 환수가 말도 참 안 되는 수치로 지금까지 역사상 없는 네. 그런 네, 네. 정치 자금을 우리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돈을 무사히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다 돌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이제 돌려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돈들 이걸 네. 제대로 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무 감사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네, 당무 네. 감사를 맡았고 당무 감사 끝나기도 전에 사무총장을 좀 맡아달라고 네.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네. 그 예산 집행도 해봤고 또 인사 관리도 해봤고 뭐 그 내가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사무총장직을 수락을 했죠. 네. 그러고 딱 보니까 네.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예. 그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당은 사무총장직을 맡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애초에 출발 자체가 합당을 전제로 출발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앞으로 돌아갈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선거 이후에 합당을 전제로 이벤트성으로 만들었던 걸 지금 보니까 그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그 네. 당시에는 정말 이벤트성 정당이었다. 네. 그리고 비례로만 나왔기 때문에 네. 비례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 정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몰빵론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상태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그 비례를 대표하는 네. 그런 당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인가 만들면서 그렇죠. 몰빵론이 나오고 네네. 이 견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열린민주당이 3석으로만 쪼그러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그 뒤에 있었던 열린민주당이 네.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 거기에는 제 공로로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창당이라는 그렇죠. 말을만 안 쓸 뿐이지. 그렇죠. 실질적인 정당으로 존재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당- 사무총장님이 다 맡아서 네. 도맡아서 하신 거죠. 빌드업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당은 당규도 없었고요. 네. 당은 당규도 새로 만들고 그때 당시에 당의 그 당이 추구하는 당헌 네. 당헌도 사실은 안 만들어졌던.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꾸로 정비를 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도 우리가 이제 그 빌린 돈을 갚는데 집중을 했고, 그럼 당을 운영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당비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 당비 결정도 그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이 참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네. 그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을 절대적인 주인이었다. 네. 모든 것을 당원들한테 맡기고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오도록 만들었고, 저는 그 심부름을 네. 이제 좀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 정도 제 네. 역할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기억 막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진짜 막 좀 어려운 이거 더 이상 못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같은 게 봉착한 게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댓글 잠깐 보다가 네.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제가 이야기한 걸 잠깐 못 들었습니다. 아. 줄리특검님이 다 좋은데 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하시는 게 단점이시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상처받습니다. 혹시 청장님 A형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세요? O형이고. O형이시고. 그러니까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어떤 난관에 봉착했던 사례가 좀 있으시다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열린민주 창당을 해보셨으니까 잘 네. 알 거 아닙니까? 지구당에 1,000명 이상씩 맞습니다. 5개 지구당 시도당이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그 조건을 다 갖췄으니 창당 네네. 신청을 했고 네. 다 했겠죠. 근데 숫자는 충분히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을 네. 들여다 보니까 이거 참 너무 좀 허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런 상태로 계속 만약 뭐 그래 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진 정당을 뭐 부수거나 그렇지 네. 못하지만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그 가공의 숫자로 네네. 이루어지는 것은 안 네네.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숫자와 실체가 합치되도록 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거의 한 1년도 넘게 계속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당비를 직접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한 10,000명 가깝게 10,000명이요. 가까이 오도록 하면서 네. 우리 그 한 5만 명 정도 됐거든요. 전체 당원은 5만 명이고 당비를 당비 내는 당원은 한 10,000명이고요. 10,000명 정도. 그때까지 계속 당원들이 사실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네네. 그거는 처음에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고, 오히려 창당 이후에 네. 우리 당원들이 점점 우리 열린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해주고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반석에 올라갈 수 네.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그 당시 열린민주당이 창당되고 나서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세석을 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에 실망하시는 당원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그 행보를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일단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창당하고 몇 달 안에 원내 정당이 됐다라는 것도 정말 놀랍고, 그리고 창당하고 1년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이 빌드업을 잘 하셔서 10,000명, 10,000명이면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신생 정당 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비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네. 또 정보 보조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탄탄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당을 사실은 합당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되지는 않는데,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뭐 후보자부터 창당 과정만 안 하셨지 실제 모든 과정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당이 의미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그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 혹은 지금은 첫 번째 열린민주당은 결국은 합당으로 소멸됐습니다만 이 열린민주당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과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열린민주당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당원들이 만들어가는 당.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그 겉으로는 뭐 셀럽이나 또 어떤 그 유명 인사들이 이 당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제가 열린민주당에 대한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문제를 그 헤게모니를 쥐고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뜻만 우리가 오롯이 잘 받들면은 되는 당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초점을 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당에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내가 사무총장은 요즘 다른 기성정당을 보면 네. 사무총장이 그 공천권을 다 가지고 네. 실세가 되는 거죠, 보통. 좌지우지하고 네네. 당 전체를 하는 거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사무총장 바꾸라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선언을 했어요, 제가. 네. 내가 모든 당원들 우리 민주당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도 공천권을 안 가지고 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하면 그 공천권을 오롯이 당원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나 대표나 누가 여기에 입김이 들어가면은 네. 자기 개적 사적인 욕망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원들한테 그 권리를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사무총장을 하는 동안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당원 명부라든지 이런 걸 네. 다 관리를 하잖아요. 네. 절대 나는 그 정치의 그 공천이나 이런 데 내가 다음 안 나가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음 공천은 내가 받지 않겠다. 네. 그리고 관리를 내가 중립적으로 당원들의 뜻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걸 선언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나는 공천을 내가 공천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당원들의 뜻을 받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딱 한마디 당원들이 주인이다. 네. 그것이 열린민주당의 A이고 Z인 거예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네. 모든 뜻은 당원들한테 묻고 당원들한테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못 해냈던 것은 합당 과정에서 네. 당원들의 뜻을 그대로 오롯이 반영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제가 혼자서 지키지 못했다는 건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뭐 우리 안홍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이신데 합당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의견을 밝혔을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호불호 혹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밝히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도 내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내가 출마하면서 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또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갖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주변에.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나만 손해 본다라고 하는 생각 같은 건 안 드시나요? 저는 그 이해득실을 네.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열린민주당에 처음부터 제가 발을 들일 때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내 개인적인 이해득실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들어올 때도 솔직히 저도 뭐 내가 욕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내가 순번을 12번을 받았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앞순번으로 받으려고 했다면 네. 저도 그 시민단체를 운영했고 그러니까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네. 문자 한 번만 뿌렸어도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일도 안 했고 네. 그렇게 했으면은 또 지금 상황이 달라졌겠죠. 네. 그러되면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거를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것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이야기를 듣고 당원의 말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도 이제 좀 울림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지난 열린민주당에서 보면 좀
성격이 되게 급하시거나 되게 과격하신 당원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논란도 좀 있고 그런 당원들 때문에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또 분란도 일으키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소통에 대한 조금 부재. 네.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이 듣는 루트를 통해서만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실질적인 그 사실에 입각해서 뭐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소그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만이 진실인 양 네.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아서 이제 몇 번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사실 그 설명을 쭉 다 해줬는데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다 수긍을 하고 네, 네, 아 네. 그렇습니까라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또 돌아서서 또 그런 일을 또 그런 채널에서 또 다시 얘기를 네, 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재정이라든지 그 인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총장이 다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정도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재무인데 네. 저에 대해서는 거의 100% 신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뭐 누구나. 네. 누구나 다 그걸 네.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때 이제 그 억울하게 그 됐던 분이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이 네. 사실 그분은 후원 회장 자격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당으로 넣는 역할만 했지 네. 그분이 쓸 수 있는 일은 일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쓸 수 이 당에 지금 살림을 살아보시면 네네. 하지만 당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 카드로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카드나 계좌이체. 계좌이체. 네. 돈이 들어오면 그 뒤에 나가는 건 모든 게 계좌이체 아니면 그렇죠.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이 뭐 현금으로 쓰려질 수가 없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거나 안 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지. 네네네.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 돈을 후원 회장이니까 돈을 뭐 모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썼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맞습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억울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그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네. 오히려 자기 돈을 썼지 당의 돈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쓸 수도 없었고 그러고 이제 그분도 나중에 자기 돈이 계속 이제 네. 그 밥을 사야 되니까 네. 그 내한테 이제 카드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드를 달라고 하더니 당의 직책을 맡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섭섭한 감정도 네. 있을 거예요 그분이. 네. 근데 그런 오해는 지금이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절대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지난 창준이 결산을 보는데 500원이 안 맞아가지고 하루 저녁을 세웠어요. 다음날 마감을 쳐야 되는, 그러니까 마감 제가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 쪽에서 계산한 거하고 저하고 500원이 안 맞아갖고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500원을 찾았는데 송금 수수료 500원이 있더라고요. 그 송금 수수료 500원이 안 맞아갖고 선관위하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는 정치자금으로 어떤 금액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가능성은 물론 이걸 뭐 정말 불법을 어떻게 해갖고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후원금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완전 제로입니다. 네네네. 네. 저도 이제 조금 민감한 게 저도 이제 그 회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창준이 과정에서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이게 무슨 돈이 아니 제가 관리할 때만 해도 정부 보조금도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 당원들이 내준 당비도 있었죠. 네. 또 후원금이 있어서 네.
제가 마지막에는 한 16억 가까운 맞습니다. 돈을 네. 이걸로 열린민주당 당사를 사서 아예 합당도 못하도록 당을 만들까 네. 그래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네네. 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뭐 없는데도 그 어쨌든 의혹은 뭐 물론 이제 소통의 부재겠죠. 그것도 이제 소통하지 못해갖고 발생해서 문제인데 자 이제 클리어되고 제가 선관위를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하면서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걸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은 그래도 어쨌든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애착이 되게 좀 크셨었는데 지금도 네. 새로 만들어진 우리 열린민주당 우리 또 제가 잘 될 수만 있으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네. 도와드려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창준이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제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총장님한테 찾아뵙고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라도 보여드릴 테니까 아유 내가 봤는데 별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그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셨어요. 뭐가 있어야지 보지. 그래서 뭐 만약에 보여드리면 A4지 한 2장 정도 보여드리면 끝날 정도인데 자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정당을 창당하고 이제 꾸역꾸역 당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이제 우리 선배된 입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지금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창당하는 과정도 제가 봤고. 네. 근데 참 저희들만 해도 그래도 처음에 창당할 때 뭐 현역 국회의원 한 명 있었고 네. 또 같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셀럽들도 꽤 네, 많았고 그래서 이 창당이 뭐 사람들 그때 또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많은 또 이 지지자들이 또 네. 눈에 보였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새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 열린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잔당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거 창당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네. 이 마음이 참 저 애쓰는데 과연 되겠냐? 근데 또 저렇게 해서 창당을 할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상균 대표가 참 몸을 던져서 그렇게 자기 생업 다 버리고 하는 걸 보고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참 힘들겠다. 네. 그런 마음이 같이 네네.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뭐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선거법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이제 창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해 갖고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같은 정당은 사실은 좀 존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선거법 개정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존속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두 당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없앨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그 비례대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 비례대표라는 그 영역을 조금 별도의 영역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분명히 지역구라는 데서 이제 지역구 활동 관리를 잘해서 되는 분도 있지만 네. 이 정치라는 게 국회에 보면은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전체 국가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기억을 한 300명 되지만 그 중에 이제 250명이 지금 적어난가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정당의 이제 대형 정당의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이래서 보면 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300명 중에 네, 사실 이름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그 250명은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또 지역을 잘 다졌기 그렇죠. 때문에 다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례대표로서 정말 큰 시야에서 네. 이걸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조금 꼭 지역 투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전체 부분의 투표율을 연계시키는 그 하나의 그냥 정치적 그 숫자 노름으로 하는 지금 현재 그런 네.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례대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좀 뽑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면 좀 더 우리 당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때 되면 또 안홍구 사무총장님께 또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건데 그래도 이제 총장님이 그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 그 장점은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단점은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후보 시절에 네. 김 대표가 그때 사실 그때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후보 시절에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의 세력이 제일 약한 데가 그쪽 대구 네, 경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이제 제가 가서 대구 경북에도 그래도 발판을 다져야 네. 되니까 어차피 비례니까 우리 당은. 비례니까 예. 가서 조금 뭐 좀 우리가 약한 곳이지만 가서 발판을 다져야 되겠다 하고 가려는데 유튜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 우리 당에 있는 그 당시에 홍보 채널도 사람이 모자라갖고. 다 다른 데로 가고 네. 그때 이제 사실 처음 만나서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 요구를 했죠. 네. 근데 그때 선뜻 따라 나서서 오늘날에 지금 네. 김 대표가 김 대표가 된 거. 네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안원구 총장님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지향 후보를 인터뷰하러 왔다가 당시에 이제 안원구 총장님께서 대구를 내려가는데 카메라가 붙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지금 이제 더 탐사죠 최용민 감독이 카메라맨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수업 다 째고 가시죠. 뭐 그래서 대구 내려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많은 말씀 듣고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일도 사실 없었을지도 그럴 모르고. 수도 있죠. 네. 예. 하여튼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우리 김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네. 내가 이제 패널로 계속 나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김 대표에 대한 생각도 내가 알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조금 오해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빨간 바지 때문에. 네네네. 그날 대구 내려갈 때도 빨간 바지 입으셨거든요.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네. 빨간 바지를 입은 유튜브에다가 그냥 위에 티셔츠는 좀 노란 색깔인가 뭐 그렇게 입었어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미친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네. 그래서 속이 꽉 찬 친구구나. 내가 저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상균 당시 시사부로 네. 유튜브 하던 김상균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네.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이 뭐랄까 없는 사람들을 사정도 이해를 할 줄 알고 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또 이해 폭도 넓다. 저는 이제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불법 재산을 찾아가지고 국고로 환수를 하는 일, 네, 네. 우리 국민 돌려주는 일인데 이게 사실 좀 어렵단 말이죠. 영역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면 이해력이 빠른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상균 대표하고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서로 맞아 떨어져서 왔고 그리고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합당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네네. 쪽이었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기는 좀 뒤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또 열린민주당의 정신을 민주당에다가 충분히 그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김상윤 대표가 내한테 많이 또 이야기를 물어왔고 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 어에 보면 내용이 일치한 거죠. 네네. 그래서 난 그 정도인 줄 알았어. 그냥. 네네. 근데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합당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의사를 패널로 나와서 의사를 밝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냥 말로만 끝나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구나. 근데 잠깐 놀라기도 했죠. 네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말리고도 싶었어. 왜냐하면 네. 이게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그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돼야 네. 당이 커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셀럽이 있는 동안은 내한테 공천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주진영, 안홍구, 황희석 네.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물러서 주자. 음. 아예 저는 원래부터 정치에 네.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 사람이 공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희는 아예 불출마 선언을 네. 한 거야. 좀 정당 사상 그런 것도 참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하고 정책연구소장하고 사무총장이 모여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와서 들어올 자리를 우리 혹시 뜻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에서 당신들 꿈을 키워라. 이럴 정도로 그 한번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 열린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자기 꿈을 키워 나갈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모여들까 네. 그 걱정이 이제 되니까 내가 네. 우리 그때 김상균 대표한테 막 열심히 지금 막 달려가는데 내가 그걸 말리면 네. 좀 내가 좀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이니까 내가 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참 힘든 길을 가려고 한다 하는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네. 그 동안에 그렇게 쭉 해오는 걸 보니까 심지도 굳고 생각도 바르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응원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면 김상균 대표의 장점은 매우 많고 단점은 빨간 바지와 창당을 했다. 그렇네요. 빨간 바지는 취향이니까. 근데 네. 뭐 내가 빨간 바지를 싫어해서 그렇지. 네네. 그 취향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채팅창에는 그러네요. 뭐 이순자냐고 땅 보러 갔냐고. 지금도 빨간 바지 입는. 아유, 저는 못 입죠. 이제 공손한 정제된 언어만 쓰고 정제된 복장만 하고 그리고 매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뭐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당원이 주인인 열린민주당 2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열린민주당 재창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열린민주당 그 당원들에게 어떤 청장님이 보시기에 기대는 이런 게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당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정치 환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 그 신생정당, 소수정당은 정치 환경이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냥 그 휩쓸리면은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당원 수는 지금 적지만 그래도 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런 당을 지지하고 만들어졌다 하는 정도는 지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좀 하나의 우려스러운 거는 다 정당은 결국은 그 당원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석이 없으면은 어디도 끼워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정치 지망생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한번 그 내 꿈을 실현해 보고자 네, 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자꾸 발굴하고 또 다른 정당에서 지금 뭐 혐오를 느끼고 네. 그 정말 열린민주당만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당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네.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내가 볼 때는 네, 네. 이 당으로서 계속 갈락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참석해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열린민주당을 좀 많이 알리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열린민주당은 우리처럼 좀 이미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었다면 우리가 네. 여기는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와서 자기들이 잘만 뿌리 내리면 네.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저 막 아수라장 같은 저런 대형 정당들 속에 가가지고 그 싸울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이런 정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그 여기서 뿌리를 한번 내려보겠다. 네, 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네. 주는 게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당원분들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외부의 인사들을 계속해서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치의 어떤 그 꿈을 실현시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100% 열린 공천이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없다. 그거는 지난 열린민주당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그 가치였었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뭐 선수가 없으면 제가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인재를 영입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와서 당원 100% 투표를 하게 되면 더 앞번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시려고 하느냐. 이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내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다른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실현시켜주면 그게 결국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거랑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시려고 합니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가 혹이라도 이제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제가 안홍구 총장님 옆에서 뵈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감동받은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뭐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시켜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원래 우리 국민들이었던 재산을 네. 이 권력자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축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찾아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 그걸 가장 큰 제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뭐 계속적인 저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뭐 지난번에 했던 플랜 다스의 네. 계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플랜 론스타 또 플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 플랜 한국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
뜻있는 부분들이 좀 그러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금방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저처럼 이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쌓이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를 이어서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지금 네.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예전에 그 플랜다스에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지금 이름을 바꿔서 안원구 안원구 플랜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원구 플랜 뭐 다시의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원구 플랜 한국 타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확장성이 있는 지금 론스타를 네, 지금 론스타를 하고 지금 있고, 다루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플랜 도이치모터스가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안원구 대장동 맞습니다. 플랜 네. 대장동도 될 수 있는 거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방송하면서 우리 안원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1인자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뉴스타파에서 이제 SK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SK가 뭐 키넨파트너스 통해 갖고 처음에 자금을 조성했던 부분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대장동에 SK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안원구 총장님이 저한테 이거는 SK가 뒤에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한 게 한 2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벌써. 예, 그렇죠. 그때 아마 안원구 총장님이 해석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서 정말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을 투입해 갖고 분석을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확신이 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로 지금 네,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SK와 박영수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 SK 박영수를 볼 때는 왜 그 돈들이 거기에 투입되었는가.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정권의 실세였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그 공적인 사업들에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의 또 그것도 다른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후원 여력 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도 좀 해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색창에 안원구 플랜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안원구 플랜으로 해서 지금 네. 들어가 보면 저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그 동안에 제가 열린민주당에 그때 있을 네. 때부터 좀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들, 네네. 그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고 좀 같이 이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검색창에 안원구 플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 오셨고 어떤 자료들을 계속 얘기해 오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렇게 뜻깊은 일 하시는데 내가 좀 십시일반의 차원에서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후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 뉴스 보기가 겁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1년 정도 윤석열 당선 이후에 이제 거의 5월 달이면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거죠. 딱 예. 1년 정도 지났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하신다면 어떻게 이 정부가 그 흘러갈까요? 저는 그 생각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저 안원구 TV에 나와가지고 네. 그때 시계를 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네. 김 대표가 네. 시계를 그때부터 시간을 재야 되겠다. 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1년이 이제 지났는데 벌써 나라는 망가졌고 네. 지금 앞으로 희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앞으로 좋을 거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빨리 그만두는 것만이 지금 이 참 우리나라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싶은데 아직도 그 세력들은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정권을 잡으면은 그 권력을 놓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봐야 되느냐? 네. 근데 길게 보면은 사실은 내년 이제 총선이 한번 고비일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총선에 이제 한번 심판 이제 중간 평가 형식이 될 텐데 그 전에 뭐 탄핵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탄핵이라는 것도 막상 또 쉽지 않아요. 그게 뭐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렇죠. 찬성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네. 역학관계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선에서 정말 네. 이거는 그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가능한 일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기댈 일도 없고 네. 총선에서 그 심판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끝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총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심판이 된다면 그거는 바로 레임덕으로 가고 적어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권력을 정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일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루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미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홍구 총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이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저녁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다 들을 수 있어갖고 차마 방송에서 못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정말 여러분들 많이 좀 그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열린민주당 후원 계좌도 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열린민주당도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일반 당원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 당원에서 당비 내는 권리당원으로 전환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력 되시는 권리당원께서는 당비를 올려주셔도 제가 마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 끝으로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참 어렵게 이렇게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좀 보는데요. 네. 이 열린민주당이 계속 잘 가려고 하면은 이제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당비예요. 제일 좋은 게 당비거든요. 네. 제가 당을 운영하면서 사실 후원금 일시적으로 후원금 내고 네. 이런 거는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네네. 후원금을 뭐 많은 돈을 내고 그런 게 중요한 네네. 게 아니고 당원으로서 가입해서 당비를 내주는 거 네. 그것만큼 고마운 그렇죠,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는 예측 가능성도 있고. 네. 그분이 당원으로서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액이지만 당비로 쭉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도와주는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열린민주당 앞으로 좀 더 커지고 이 좋은 그 당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당비 후원 그걸 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경험식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열린민주당에 그 와주신 우리 안홍구 전 사무총장님께 제가 드릴 건 없고 우리 열린민주당에서 이 굿즈 중에 이 스카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열린민주당 이 스카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종 또 기회 되면 좀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열린민주당 TV로 그 송출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점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열린민주당 TV에는 최초 공개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해주신 안홍구 전 사무총장님께 너무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